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C. 인지 기능과 D. 신체 기능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평가표 인지 기능의 치매 검사 방법과 검사 실시 기간을 알 수 있다. 2. 환자평가표 신체 기능의 항목별 이해와 정확히 체크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1. 환자평가표 인지장애군의 분류를 평가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신체 기능의 항목별 이해와 의무기록과 일치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MMSE 검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MMSE 검사는 보면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지난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년이 아니죠. 이제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6개월과 1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저희가 물론 MMSE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치매 약제를 복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심사 기준에서는 MMSE 검사를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표라는 것은 요양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어때요? MMSE를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그런 환자들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난 6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지난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어때요? 검사를 실시한 점수와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꼭 해야 된다는 거 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제에 대한 우선 검사에 대한 심사 기준에서는 6에서 11개월 간격이지만 요양병원에서 평가표 작성에서는 6개월에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목적은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거고요. 유의사항은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K, MMSE, MMSK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MSE 검사에 대해서 질의 Q&A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도 기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보면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도 기록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타 요양기관에서 가지고 오는 검사 결과지라든가 의무기록에서 이 MMSE 검사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기록이 확인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가 그냥 구두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 적어서는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기록이 확인되어야 해요. 두 번째, 0점도 체크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0에서 1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지장애는 어때요? 인지장애는 19점이 확정적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0점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MMSE는 사실상으로 어때요? 30점이죠. 그래서 0에서 19라는 것은 장애로 분류되는 항목이고요. 물론 검사를 했는데 24점이든 25점이든 확인되는 점수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근 6개월 이내 3회 실시했다면 가장 최근 것을 기재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표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의 것을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최근 6개월 이내라고 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고 다시 MMSE를 해봐야 된다는 의사의 판단 아래 오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시행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특별히 없이 검사를 한다면 그 부분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MMSE 검사는 사실 요양병원에서는 이 검사의 MMSE, GGS 모든 치매 척도 검사에 대해서 따로 행위별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환자에게 어때요? 환자에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가 없지만
행위별 청구를 하는 기관에서는 어때요? 요양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다 수가가 반영되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정액 수가 포함 안에 어떤 치매 검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걸 좀 볼까요?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ADL에 대해서 볼게요. 자, ADL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저희가 대분류군과 중분류군에서 ADL에 따라서 달랐거든요. 이 항목은 옷 벗고 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질하기,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 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 앉기, 9. 방 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고요. 기능 자립 정도에 대해서는 완전 자립, 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행위 발생 안함이에요. 완전 자립이라는 것도 자 1점에 해당이 되고요. 감독 필요 2, 3, 4, 5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완전 자립도 어떻게 돼요? 완전 자립도 0점이 아니라 1점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항목에서 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은 5. 식사하기와 6. 체위 변경하기, 8. 옮겨 앉기, 10. 화장실 사용하기예요. 이 4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ADL이 최소가 10점이고 최고가 50점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래요? 4가지 항목만 적용되기 때문에 4가지 항목이 완전 자립이라면 4점이 나올 거고요. 자, 전적인 도움이나 행위 발생을 안 하면 20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ADL이 최저 4점에서 20점이라는 것은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ADL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ADL은 그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죠.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에 완전 자립이고 감독 필요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간단한 25분이지만 선생님들이 꼭 그 동영상을 통해서 ADL이 이런 거구나 꼭 한 번은 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목적은 환자의 일상적인 활동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항목별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실게요. 1. 옷 벗고 입기. 일상적인 옷 벗고 입는 일련의 행위가 가능한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건데 속옷, 겉옷, 양말 등을 챙겨 입고 단추, 지퍼, 벨트 등을 채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수하기는요. 수건 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수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의 가능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3. 양치질하기는 칫솔에 치약을 바르고 칫솔질을 하고 헹굼물을 사용하고 가글 등의 행위 가능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하기도요. 칫솔질까지 잘 하는데 헹굼물을 사용 안 해요. 그랬을 때 이 환자에게 물로 헹구세요 라고 하면 감독 필요가 되고요. 물을 이렇게 또 떠주게 되면 어때요? 약간의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4에 목욕하기는 욕조를 활용하거나 샤워를 할 때 비누칠하는 거, 헹구는 등의 행위 가능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5에서 식사하기는 투여 경로를 불문하고 영양 섭취 관련한 일련의 동작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식사하기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섭취가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그 시기가 왔을 때 내가 문까지 가서 식판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 식판이 내 앞에 차려졌을 때 그때부터 도구, 수저와 젓가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섭취를 하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경관 영양 또는 비경구 영양 등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식사에 상응하는 식사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고요. 자,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식사 시간, 식사의 필요성, 식사 방법 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환자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식사의 동작을 수행하지 못해서 직원이 먹여주었으면 직원이 먹여준 것으로 기준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과 다르게 환자의 식욕,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요.